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fair value, 우리말로 공정가치입니다. 재무제표 보면 숫자들이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이 fair value야말로 기업 자산과 부채의 진짜 현재 가치를 딱 보여주는 열쇠 같은 겁니다. 그냥 장부에 적힌 가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얼마로 보는지 알려주는 거죠. 뭐랄까, 기업 가치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느낌. 오늘 이 중요한 fair value 개념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죠. 네, 맞습니다. 페어 밸류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. 이게 기업이 그냥 우리 생각엔 이 정도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가치, 그걸 Market Based Measure, 즉 시장 기반 측정치라고 하죠. 현재 시점에서 자산을 판다. 그럼 얼마 받을까? 부채를 넘긴다. 그럼 얼마를 줘야 할까? 딱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. 현재 시점의 시장 가치, 그 말씀이시군요. 그럼 그 가치는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? 페어 밸류는요, 기본적으로 엑싯 프라이스 관점에서 측정해요. 매도 가격이죠. 엑싯 프라이스요. 나가는 가격. 네, 그렇죠. 자산을 팔 때 받을 가격, 아니면 부채를 넘길 때 지불할 가격. 그것도 뭐 억지로 팔거나 이상한 상황 말고요. 아주 정상적인 거래, orderly transaction을 가정하는 거예요. 정보도 충분히 아는 서로 독립적인 market participants,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거래될 때 가격을 말하는 거죠.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매도 가격. 알겠습니다. 근데요, 만약에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면 어떡하죠? 어떤 시장 가격을 써야 하나요?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. 제일 먼저 보는 건 principal market이에요. 주된 시장이요? 네, 그 자산이나 부채 거래가 가장 많고 활발한 시장 말입니다. 만약에 그런 명확한 주된 시장 있잖아요.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시장 가격을 fair value로 씁니다. 제일 큰 시장 가격을 쓰는군요. 그렇죠. 근데 만약 그런 주된 시장이 딱히 없다. 그러면 이제 most advantageous market, 가장 유리한 시장을 찾아요. 가장 유리한 시장? 그건 어떤 거죠? 여러 시장 가격이랑 뭐 거래 비용 같은 걸 다 따져봤을 때요. 자산 팔 때는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장, 부채를 넘길 때는 가장 돈을 적게 내도 되는 시장, 그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가장 유리한 시장을 정할 때는 거래 비용을 보는데요. 최종 페어 밸류 측정치 자체에는 그 거래 비용을 빼지는 않습니다. 아하, 시장 고를 때랑 최종 가치 매길 때랑 거래 비용을 다르게 생각하는군요. 이거 흥미로운데요? 근데 교수님, 이런 시장값 말고 뭐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. 비금융 자산. 이런 건 또 다른 걸 본다고 들었거든요. 하이에스트 앤드 베스트 유즈 뭐 이런 거요? 네, 정확해요. 비금융자산은요,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또 돈도 되는 선에서 그 자산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, 그 highest and best use를 고려해서 fair value를 측정해야 돼요. 예를 들면요. 예를 들어 공장 부지가 있는데 지금 공장으로 쓰는 가치보다 이걸 허물고 뭐 주거나 상업용지로 개발했을 때 가치가 훨씬 높다. 그러면 그 개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와, 잠재적인 가치까지 보는 거네요. 네.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이나 부채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. 뭐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식으로 가치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요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렇게 결정된 fair value를 실제로 측정할 때는 어떤 방법들을 쓰나요? 크게 보면 한 3가지 접근법을 쓰거나 뭐 섞었습니다. 마켓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시장 정보를 쓰는 거예요. 똑같거나 비슷한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보는 거죠. 인컴 어프로치는 미래의 그 자산이나 부채에서 나올 돈, 뭐 현금 흐름이나 수익 같은 거요. 그걸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고요. 마지막으로 코스트 어프로치는 지금 시점에서 그 자산을 새로 만드는데 얼마 드냐, 뭐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하죠. 대체 원가.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. 방법도 다양하네요. 근데 이런 방법들을 쓸 때 어떤 정보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믿음직한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. 그쵸?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페어 밸류 측정에서 아주 중요해요. 그래서 hierarchy of inputs, 우리말로는 투입 변수의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. 공정가치를 잴 때 쓴 정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등급 같은 거죠. 레벨 1, 레벨 2, 레벨 3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. 그 레벨 1, 2, 3 들어본 것 같아요. 뭐가 다른 건가요?
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. 네네. 이 레벨을 아는 게 페어 밸류를 제대로 보는 핵심이에요. 자, 레벨 1은요.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. 활성 시장에서 거래되는 완전히 똑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공시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경우예요.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 가격 이런 게 딱이죠. 제일 객관적이에요. 네네. 가장 명확하겠네요. 그렇죠. 다음 레벨 2는요. 레벨 1처럼 직접적인 가격은 아닌데요. 그래도 관측 가능한 다른 시장 데이터를 쓰는 경우예요. 비슷한 자산 부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신용 스프레드 같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로 계산한 가치 이런 게 해당됩니다. 아, 직접적이진 않아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군요. 네. 마지막 레벨 3는 이제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를 쓰는 거예요. 즉, 레벨 1이나 레벨 2 정보를 쓰기 어려울 때 기업 내부의 추정치나 가정을 써서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. 기업 자체 추정치요. 네. 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나 아주 복잡한 파생 상품 같은 거요. 이건 객관적인 검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고 봐야죠. 와, 레벨 3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 숫자를 그냥 믿기보다는 좀 더 따져봐야겠네요. 약간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. 맞습니다. 재무제표 주석을 잘 보시면요. 어떤 자산이나 부채가 어떤 레벨 정보를 써서 평가됐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. 특히 레벨 3 자산 비중이 크거나 그 변동이 심하다. 그러면 그 기업 가치 평가의 불확실성이 좀 높을 수 있다.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그 보고된 페어밸류 숫자만 딱 보지 마시고요. 그게 도대체 어떤 레벨 정보로 나온 건지 꼭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야,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그냥 공정가치 얼마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측정의 질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fair value가 뭔지부터 해서 측정 방법 그리고 그 신뢰도 레벨까지 쭉 훑어봤는데요. 이제 여러분이 재무 정보를 딱 보실 때 그냥 fair value 얼마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. 이 가치 어떻게 쟀지? 이걸 레벨 1인가? 레벨 3인가? 딱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.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보의 겉모습 넘어 그 속에 숨겨진 맥락을 읽기 시작하신 겁니다. 그 질문 하나가 바로 숫자 뒤에 진짜 의미를 보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. 재무제표 속 숨은 그림 찾기, 이제 여러분도 전문가처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력을 응원합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